안녕하십니까. 비행기를 다니며 느끼는 여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스몰 토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재미와 감동을 살짝 노려보는 유니크 컬처 버라이어티 채널 캡틴 카이로입니다. 오늘은 지식의 기초편 두 번째, 와인이나 음식을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발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와 부패, 이게 다 무엇이냐? 제가 뭐 다 알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시야를 가지고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해서 제가 알던 지식을 좀 탄탄히 하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죠. 중국 음식은 불맛이다. 일본 음식은 칼맛이다. 한국 음식은 그럼 손맛이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김치나 막걸리,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도 한국 음식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전유물은 아니고 발효식품이라는 게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은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신기한 사람들 나오는 거죠. 어떤 아저씨가 한국 사람인데 음식을 곰팡이가 쓸고 다 썩은 거로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주 여러 번 막 햄버거인데 곰팡이가 이렇게 막 쌓였어. 근데 그걸 맛있게 먹고 이 사람은 배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한테는 발효일 수 있겠구나. 우리한테는 그게 부패인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경계선이 분명히 있지만 그 주관적일 수 있고 모호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먼저 이 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효는 영어로 fermentation. 이 정의는 넓게는 효모 같은 미생물이나 세균, 균류 등을 이용해 육종하는 과정. 좁게는 산소 없이 당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대사 과정. 참 학문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저도 잘 와닿지 않아서 한번 풀어보면은 인간이 미생물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공급하는 유기물, 미생물이 먹고 얘네들이 번식하여서 내놓는 것. 그래서 술로 예를 들면 인간은 이 뭐 당분이나 탄수화물, 뭐 이스트 이런 걸 주고 발효를 통해서 유기산, 그 다음에 이제 탄산 음료나 탄산 그 샴페인 같은 가스, 그 다음에 알코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패는 이게 우리가 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부패는. 근데 제가 이제 rotting이라는 단어를 픽한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음식이 상했을 때는 rotten apple, 뭐 rotten rice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용사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그게 rotting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단어들은 corruption 이런 거는 약간 그 정치가들한테 쓰는 말, 부패됐다. degeneration 그러면 약간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말이지만 약간 학문적인 말. 그 다음에 putrefaction 이런 거는 약간 의학적으로 시체 썩는 데 많이 쓴다고 하고요. decomposition 뭐 이러면은 약간 부패, 음식 부패에도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화학적인 학문 용어라고 보이고, deca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빨 썩었다 그래서 안에 이빨이 썩으면 안에가 비잖아요. decay, 그럴 때 쓰는 말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같은 경우는 굳이 뜻을 풀이하자면 미생물에 의하여 물질이 변화해서 인간에게
해롭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아무리 썩은 음식도 발효일 수 있는 거고, 먹고 배탈 났어요. 뭐 응급실 실려갔어요. 식중독 걸려서. 그러면 이제 부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발효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곡식이나 당분이 많은 과일로 이제 술을 만들고요. 단백질이 많은 콩으로 된장, 일본의 나또, 그다음에 된장에서 간장, 메주를 통해서 이제 간장을 빼죠. 그리고 간장을 안 뺀 거를 강된장이라고 하고, 보통 된장은 우리 간장을 뺀 거예요. 그리고 우유를 가지고 이제 요거트나 뭐 치즈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소, 야채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죠. 여러 가지 채소나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젓갈 넣고 뭐 이렇게 김치를 만들죠. 그다음에 빵 반죽에도 효모,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어서 이제 공기층이 생기고 맛이 부드러워지면 발효를 통해서 또 소화도 도와준다,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발효식품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은 특히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오래 보존이 가능하고, 둘째, 발효 음식만의 새로운 맛, 별미를 선사하고, 셋째, 분자가 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을 분해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소화를 도와준다. 먹으면 편한 거죠, 속이. 그런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이제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이라고 하죠. 이런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촉매 작용을 할 때 그 촉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라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캐탈리스트 뭐 이렇게 하는데, 촉매, 이것을 통해서 뭐 물질을 바꿀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소와 효모가 있는데, 저도 헷갈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뭐 효소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해서 뭐 많은데, 이 어떤 거냐면 효소는 좀 더 단순한 거예요. 좀 더 약간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엔자임 촉매의 일종이지만 주로 아미노산이 이제 쌓여서 만들어진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엔자임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앞에 접두사 코 함께 있다는 코를 붙이면은 도와준다, 함께 있다, 코 엔자임. 그럼 뭐 많이 들어봤죠. 이런 제품도 있고. 그래서 보조 효소라는 뜻이 되고, 그 영양제가 보통 이제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음식을 통해 만드는데 20대 피크를 치고 점점 나이 들면서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사나 우리 면역성, 뭐 젊어지는 황노화 뭐 이런 게 필요할 때 뭐 보조제로, 영양제로 먹기도 한다는, 요새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코엔자임 Q10 이런 거. 광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효소랑 다른 게, 효모는 좀 더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leaven, 그 다음에 balm, yeast. 그런데 보통 그 balm 그러면 약간 이제 그 술에 대해서 뭐 관련된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스트 같은 경우도 그런 미생물을 통칭하는, 그래서 균계에 속하는 약 1500종의 뭐 미생물이 있답니다. 이걸 통칭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이 곰팡이 중에 인간에게 이로운 것들을 칭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빵에 쓰는 거를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커스 이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빵에 효모를 넣고 잘 부풀린 빵 반죽을 조금씩 떼어뒀다가 새로 만드는 반죽에 또 섞어서 계속 그 균이 계속 옮겨가도록 하는 거죠. 이스트도 뭐 생이 있고 건조, 드라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안 넣고 빵을 만들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무교병이 되는 거죠. 무교병. 이런 거의
이렇게 꽉 눌러져 있는 떡이나 아니면 그런 우리가 먹는 그런 바삭한 비스켓에 가까운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이라는 게 있죠. 누룩은 이스트 레븐이라고도 하는데 뭐 몰트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스키 보면은 스카치 위스키가 두 가지를 만들죠. 몰트 위스키하고 그레인 위스키를 두 개를 블렌딩해서 만드는데 그 몰트가 바로 메가 보리 싹을 이렇게 건조해서 그걸로 맥주나 위스키나 보드카까지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를 때는 누룩이, 그래서 효모 중에서 술효모, 술에 관계되는 거, 즉 누룩곰팡이, 그거를 양조에 용이하도록 곡물에 보통 효모를 번식시켜서 말려뒀다가 보관이 좋겠죠? 쓰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 누룩이 이제 딱딱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당화제이자 발효제로 쓰는데, 당화제는 이제 탄수화물을 당으로 바꿔서 그게 알코올로 만드는 거고, 발효라는 거는 뭐 발효, 퍼멘테이션이고. 그래서 이제 곡물이라는 게 쌀, 녹두, 보리 이런 것도 다 쓰이는데, 뭐 귀리 같은 경우도 뭐 저기 뭐 붉은 수수밭 할 때 수수 이런 것도 술 만들잖아요, 중국에서. 그다음에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주로 밀로, 그래서 이제 밀이 주로 녹두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모의 종류, 효모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곰팡이, 균류 이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소는 그보다 조금 더 좁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균계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균계를 이제 몰드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펑거스라고 하는 게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균은 한문으로 같지만 세균할 때의 균은 그 한문을 갖다 쓴 거지 완전히 다른 세계고요. 그 다음에 버섯은 그 크게는 균류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식물에 속하지 않고 버섯은 균류 중에 이제 우리가 크게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 균은 펑거스, 버섯은 머쉬룸. 그래서 중국에서는 쥔 그러면은 일성, 그러면 이제 균이고 펑거스고, 쥔 그러면 이제 머쉬룸이고, 뭐 그런 식으로 성조로 구별합니다. 한문은 같은 글자를 쓰고요. 그리고 발효는 이미 큰 변화인데, 예를 들어서 김치가 딱 김치를 버무렸어요. 그럼 김치가 됐죠. 하지만 장독에서 오래 익을수록 맛이 좋아지잖아요. 술도 그렇습니다. 1차 발효가 큰 스테인레스 스틸에서 보통 되고, 그 와인이 이미 술이 되긴 했지만 아직은 거칠어요. 그래서 완성도가 높은 좋은 맛의 와인이 되려면 오크통으로 옮겨서 보통 고급 와인들은 6개월에서 1년, 2년까지도 몇 년까지도 숙성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숙성이라고 하는데, 숙성 그러면은 뭐 이제 어려운 단어들도 있는데, 주로 ripen 그러면 이제 익는다라는 뜻이 있고, 요새는 고기 때문에 많이 쓰죠. 그냥 에이징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이제 겉절이부터 묵은지까지 이제 스펙트럼이 이제 쫙 보여주는 그런 게 참 놀랍죠. 발효 음식 중에도 뭐 굉장히 뛰어난 음식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김치랑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단무지나 피클, 서양의 피클은 좀 처음에 좀 아삭거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지는 정도지, 그 염도나 그 맛의 변화가, 버라이어티가 조금 진폭이 적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김치가 좀 더 훨씬 그 맛이 멀티레벨이고 복합성도 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와인도 블렌딩 할수록, 뭐 오크통이 오래 있을수록 복합성과 그 깊이 이런 게 좋아지듯이, 막걸리 같은 경우는 보통 만드는데 한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5일 정도까지도 걸리고, 그 다음에 몇 개월의 비교적 짧은 그 기간이죠. 뭐 보존제를 넣거나 그런 막걸리는 1년도 가지만, 그 숙성에 의한 맛의 변화는 생막걸리가 좋습니다. 생막걸리는 확실히 짧지만 확실히 있고, 그 유통기한 90일을 지켜서 먹지만, 김치냉장고 성능이 좋을 경우에 어떤 생막걸리들은 맛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와인의 경우는 어, 아주 올드 빈티지 100년이 지난 와인을 먹는 그런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는데요. 다큐 같은 데서 맛이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년이 아니라 그 와인이 코르크가 이제 천연 코르크인 경우에는 그게 한 10병에 한 병, 20병 가끔 가다가 이제 코르크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부패라기보다는 와인이 완전히 뭐 식초가 됐다, 산패됐다, 그리고 뭐 부쇼네라고도 하는데 이 부쇼네는 이게 뜻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천연 코르크가 이제 입자가 고르지 않아서 불량도 종종 있고 또 농약 성분이 남아서 와인을 오염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맛이 이상한 경우도 해당되고 산패는 이제 그 보통 알코올이 다 빠져나가서 식초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좁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부쇼네라고 얘기하는 게 여성용으로 라부쉬 그러면은 입이란 뜻입니다. 입. 근데 르 부숑 남성용으로 쓰면은 그 와인의 입, 마개, 입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막는 것. 그래서 막는 것 코르크, 그다음 막힘, 교통체증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 프랑스 레스토랑 가서 아무주뷰시 그러면은 입을 즐겁게 한다. 어뮤즈먼트 for 마우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포도주가 계속 있었습니다. 와인의 경우는 옛날에는 그런데 뭐 이게 산패가 뭔지도 모르고 뭐 그랬으니까 이게 와인이 이렇게 완전 식초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꿀을 타가지고 마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깝기도 했을 거고 발효와 부패의 경계가 모호했기도 했겠죠. 참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지식의 기초 두 번째 편 발효와 부패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뭔가 오늘 재미 한 방은 좀 부족하지만 다음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인과 샴페인의 그 더 재미있는 제조 과정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와인에 대한 스토리들은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상식을 넓혔고 세상을 아름답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캡틴 카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